경매로 싸게 집 샀죠? 1,500만 원 이상 안 주면 집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더 이상 이사 다니기도 싫고 집주인 그 자식 만나면 진짜 작살 내줄 거예요. 그러니 생각 있으면 알려. 첫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서 점유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대답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20살에 13사람 이야기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명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에 살고 있던 점유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기도 하지만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 집을 다 부수거나 심한 경우 쓰레기를 악의적으로 막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마다 기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편하게 명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사비를 최대한 많이 들여서 여유롭게 점유자를 챙겨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낙찰을 타이트하게 받거나 원래는 꼭 들어야 하는 돈이 아닌 과도한 이사 비용을 지불하게 돼서 수익률이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돈이 많아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집을 사서 조금씩 그 돈을 불리면서 큰 돈을 만들려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절대 점유자를 마주치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가벼운 편지를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무슨 날 낙찰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번호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연락이 오는데요. 연락이 오면 처음에 보다 감정적으로 잘 찾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많은 이사비와 최대한 늦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백이우입니다. 낙찰 받으셨다고 편지 보고 전화 드렸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한테 피해를 보고 나가는 거라 낙찰자분이라도 이사비 500만 원 정도 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집주인 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려고요. 아,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감정을 추스리며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오면 악언을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 네. 사실은 제가 낙찰을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경매를 업으로 하고 계신 사장님과 함께 받기도 했고 그 사장님은 워낙 깐깐하신 분이라 살고 계신 점유자분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낙찰자는 점유자의 무리한 부탁을 제3자를 이용하여 정중하게 거절하였고 어떻게 해드릴지 말씀드리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대답을 잠시 미뤘습니다. 그냥 점유자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낙찰을 받은 당시에 내 집을 무단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분한 마음에 점유자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전화가 온다면 이젠 조금씩 상대방의 권리와 낙찰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점유자님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저랑 같이 낙찰받으신 깐깐한 사장님께선 점유자분과 협상을 떠나서 낙찰 후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온다면 기분 상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서 제3자의 깐깐한 사장님을 욕하게 되고 그 말을 공감하며 내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하니 서로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찾아보면 강제집행을 통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알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 빨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의가 끝까지 안 돼서 남아 계시는 분들로 나눠지는데 여기선 내용 증명이 직방입니다.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낙찰자의 소유 이전일부터 매달 무상으로 거주했던 월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실제로 이런 내용 증명을 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받은 점유자는 거의 98% 정도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낙찰받자마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점유자를 만나서 언제 나가냐 등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낙찰받고 차분함을 유지하고 집에서 천천히 낙찰자의 권리와 점유자의 권리를
먼저 인지시켜서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나가는 기간을 두고 더 빨리 나가시는 분들께 이사비를 더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사비 부분은 꼭 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간다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14살 때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나가면서 집에서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알바들과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 만 19세에 2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지만 결국 낙찰받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기보단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